사실은 종목이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매매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만큼은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2월 달 이순이 뭐냐?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불경기 하지만 올해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대입장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하라고요? 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DNL 종목을 실적하고 그만 이렇게 한데 이제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아까 차트를 봤지만은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이 있고 현재 4만 원 딱 지지가 돼. 만약에 4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4만 원이 깨지면은 또 당분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이.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고, 그리고 항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아까 NI스틸 같은 경우는 시총이 너무 작잖아요. 내가 봐도 저거 너무 NI스틸 같은 경우는 욕심이 나죠. 왜냐하면은 3을 곱하더라도 38, 24, 2,400억, 5를 곱하면 58이 40, 4천억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최근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현재 어제까지 16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관찰하면서 타점을 노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주의를 좀 딱 한번 멋있게 한번 돌려봐 주시죠.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뭐 PTP가 PTP입니까? PPT입니까? 저는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자료를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만난 지 처음으로 PPT를 몇 장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USB 이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우리 또 이 대표님은 또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네. 딱 종목만 몇 가지 하고, 사실 오늘은 쭉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아니 그래도 PPT를 가져오셨잖아요. 3장짜리지만. 이거 자, 일단 자리 바꾸시고. 저는 놀랬습니다.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그래도 PPT를 가져오셨다는 거. 맨날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 종이에다가 막 볼펜으로 뭔가를 막 써주셔요. 써주면서 해봐 이러시는데, 자, 일단 한번 준비해 오신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보시죠. 이 PPT도 아니고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아, 이거 PPT 아닌가요? 예,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예. 제가 PPT라는 거. 맞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 대입장 선생님은 이 한글 타자 속도를 높이는 거를 먼저 요구를 좀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식은 제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본 결과 사실 깊은 내용을 알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장에서 그냥 라이트, 레프트, 훅, 니킥 이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실적을 볼 때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딱 당기순이익 딱 이것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좀 개인들은 너무 깊이보다는 이렇게 차트, 수급, 또 시장 상황을 보고 매매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느낌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이 지표는 잘 모르는데 현재 환율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1,300 이하로 떨어지고, 또 원유가 보니까 오늘 또 밤에도 한 5% 이렇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원유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물가가 이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미국도 역시 적용되겠죠. 그리고 금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하락 인하, 미국도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기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사 12월 달에 대주주 물량이 10억이 되든 뭐 30억이 되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상반기 때는 한 2,600, 한 2,700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0인데 2,600, 2,700 내년도 목표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한 얼마 안 2,700, 남았잖아. 2,700 정도가 된다면은 좀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5%, 한 20% 정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충분하게 수익률은 괜찮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지수가 그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상당히 그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95%가 손실이 나잖아요. 네. 사실은 종목이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매매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24승 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아시는 분? 저기 아무도 반응을 그럼 안 우리 해주셔. 임 대표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네? 임 대표님 이야기해 보세요. 왜 24승 했죠? 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너무 주식은 사실은 위험 자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더라도 하락폭이 뭐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기다리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들은 주식이 위험 자산인데도 너무 이렇게 쉽게 매매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만큼은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철제 매매 습관을 좀 고쳐야 됩니다. 개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이 실적을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튜브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 언급, 자, 또 이렇게 할 때 항상 아까 실적을 보고 NI 스틸 같은 종목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단기순이익이 꾸준하고 늘어나는 종목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뭐 우리가 크게 손실 나는 경우는 실적이 줄어든다든지 또 실적이 피크를 찍고 다시 상승하는 종목 이런 경우도 매매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종목을 안 하는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실적만큼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아까 NIST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도 주가가 하락해도 매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저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종목을 살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은 또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실적을 우선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개인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이 내가 저 종목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섣불리 매수했어.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많은데 주식만큼은 약간 미인을 뽑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예쁘다 해서 예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뒤에 우리 이 대표님 언급했던 뒤에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15만 주 한 달 동안 사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자, 저런 종목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첫째는 주식은 실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수급을 안 따라주면은 주가가 위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항상 연기금을 사는지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투신 정도 또 이제 외국인은 이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외국인 사는 정도를 체크하면은 이순신처럼 매수했을 때 성공할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항상 실적 그 다음에 수급 자 이렇게 보고 차트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은 대입장 선생님 매번 얘기하시는 강남자리, 그 다음에 신고가 매매 이런 것들 그 라이브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피하시는 종목들이 있죠. 테마주 안 하고, 그 다음에 게임주 안 하고, 바이오주 안 하고, 또 신규 상장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좀 더 일단 기본으로 그 주식이 위험 자산인데
이거 자체가 위험한데 여기에서 더 위험한 것들은 아예 안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 욕심은 그렇잖아요. 이게 빠르게 오를 것 같고 급등할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통은 물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요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대입장 선생님.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하신 그 종목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 그 전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왜 웃어요? 아니, 저 호응을 안 좀 내 해주셔가지고. 마음대로 합시다. 아니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12월 달 이슈는 네. 뭐냐?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는 한 300명이 한 1조 냈답니다. 그리고 2020년 때 6천 명이 한 1조 5천억. 22년 통계는 작년 통계는 저는 없습니다. 시중에는 잘 없어요. 21년 통계가 7천 명이 한 2조 3천억 정도 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만약에 10억이 한다면은 몇만 명에 제가 볼 때는 약 몇 조 정도 한 적어도 한 5억 5조 10조 5조 한 7조 이렇게 되지 않겠나. 네. 자, 그렇게 추정한다면은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우리가 하창봉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행정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은 법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뭐 30억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고 만약 하나 10억이 된다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당일날 그날 마지막 날 종가에 좋은 종목을 사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개인들이 1조 그 달 한 10조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달 잘 보고 만약 야당에서 반대하고 여론이 안 좋아서 이렇게 10억으로 한다면은 최대한 기다려서 마지막 날 실적 좋은 종목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많이 상승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날 좀 사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바로 1월 달에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 부분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정말 마지막 거래일 날 12월 말일 날 마지막 그 거래일 날 많이 빠질 때 봐왔던 종목들이 이 빠지는 순간 그 순간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그대로 된다면은 한 3, 4일 전에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또 배당주도 매매를 잘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삼성카드 같은 경우 배당 때문에 엄청 올라와서 배당 끝나고 나면 거의 한 15% 하락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배당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은 또 주식 네. 선물이 되면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불러줍니까? 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때 당일날 그때 제가 종목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당일날 종목 마지막.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일 아침 방송. 아니죠. 그냥 2, 3일 전에 아, 2, 3일 전에 이 알겠습니다. 계획을 짜야 대응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네. 준비하신 종목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저는 PPT인가 이런 거 할 이제 줄 모르고 아쉬움 없이 다 얘기하셨나요? 예, 이제 다?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종목은 4개입니다. 근데 저는 조선주를 좋게 봅니다. 내년에. 자, 조선주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현재 도크라고 하는데 거기 한 110% 정도 이렇게 물량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도크에 꽉 차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사이클상에서 배를 많이 발주해야 될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치 물량을 다 수주했습니다. 수주할 때는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싸도 수주하고 했는데 고부가가치만 계속 수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도 도크에 물량이 차가 있고 한국도 현재 110% 차가 있다면은 이제 더 수주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선주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오르고 현재 이렇게 지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몰린 분들 또 신규 매수 같은 거 한다면은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저기 LG전자를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잖아요. 뭐 다른 데 가서도 LG전자 하는데, 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을 많이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장기로 저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도 하지만은 스마트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은 그대로 하고 이제 전장 자동차 부품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15만 원을 도전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 약간 위 같으면은 현재 가격대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15만 원 간다면은 약 한 50% 정도 나겠죠. 저런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원래 경상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궁금해. 맥컬리 인프라. 잘하시네. 그래요? 네. 왜냐면 저 쌀하고 쌀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어하고 안 되죠. 경상도 발음이. 그래서 자, 저 종목은 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회사인데 터널 또 도로에 투자해서 도로비 받아가지고 배당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은 현재 가격에서 한 15% 20%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주식은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자, 저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여윳돈이 매덕 돼도 저런 종목 그냥 묻어두면은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자, 건설업종을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는데, 현재 현대산업개발, GS건설, DLENC, 삼성물산, 대우건설은 좀 바닥에서 턴하고 현재 현대건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불경기 하지만은 올해 실적이 대부분이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나라가 좀 경기가 풀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내년 정도 이렇게 건설업이 이렇게 성장한다면은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정도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제가 그 네 종목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스트리트 그래, 좋은 겁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상대방을 보고 골랐는데 평가를 하면 안 되죠.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대희장 선생님은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 지금 자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지금대의 가격대에서 살만한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좀 우리요, 눌림목을 노려야 되나요? 여기 오신 분들 좀 질문을 받죠. 그리고 진짜 우리 말 안 이주행 들으셔. 대표님, 저 아까 내가 피드백 해줬으니까 그래. 한번 좀 피드백 좀 해보세요. 해주세요. 네. 이제 진행적이 알겠습니다. 잘 좀 해결해 봐요. 그쪽 문제 좀. 네, 이게 맥쿼리 인프라 이게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배당 종목 주죠. 맞나요? 예, 그죠? 저 일단 좀 전에 제가 기술적으로 잠시 이렇게 봤는데 LG전자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사실 제가 이제 가전 쓰면서 삼성 쓸 때마다 이번에도 LG 거 살 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LG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LG전자를 보는 데서의 하나의 포인트가 그 3대째로 이제 경영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나서 어떤 그 모바일 시장에 대한 큰 손절,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전장 산업의 확장됨에 따라서 LG전자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괜찮다 생각하고, 어찌됐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 했을 때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봤을 때 전자업체는 괜찮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크로 인프라 역시 배당주 성격, 지금 차트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진짜 저기 대표님 12월 달 상승할 종목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좀 길게 볼 것들 준비를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중공업도 대희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시면 꼭 길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이걸로 끝나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점이 약간 이런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예, 깊이 저는 그냥 아는 거고 그냥 일봉, 실적,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전체 시장 분위기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이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대입장 종목은 대부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걸 종목을 언급하지? 자, 이렇게 공부하나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